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운영자들을 위한 원희의 블로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이렇게 아무것도 포스팅이 되지 않는 깔끔한 블로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내 메뉴로 들어가셔서 설명하기 전에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요, 블로그의 뼈대입니다. 오늘은 그 뼈대에 대해서 다 마스터할 텐데요. 상단에는 이렇게 타이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양 옆에는 이렇게 위젯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포스팅하는 영역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조절을 하고 위치를 배열하고 이렇게 어떤 세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메뉴로 들어가서 관리로 들어갑니다. 꾸미기 설정, 여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인데요. 레이아웃과 위젯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간인데요. 위젯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상단에 그 타이틀 부분이 있고요. 상단에 타이틀 부분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렇게 위젯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블로그 포스팅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1단, 2단, 3단 구조로 보통 띄고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 레이아웃은요,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 여기 다 3단 구조가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다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자,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있고요. 여기는 2단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1단, 2단, 1단, 2단, 이런 식으로 다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끝으로 요 오른쪽 끝에 보면 다 1단 구조죠. 1단 구조. 보통 이제 블로그를 좀 예쁘게 꾸미고 홈페이지형처럼 꾸미시는 분들은 요 1단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이제 막 만들고 생성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 3단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그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블로그 포스팅 영역이 있고 양옆에 위젯이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기본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하면은요. 그리고 내 블로그 레이아웃, 이 뼈대를 원하는 대로 2단 구조로 할지 1단 구조로 할지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블로그 많이 바꿔보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구조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들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 초록색 조그만 화면이 크게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1단 구조는 양옆에 위젯이 위아래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위젯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운데 포스팅 영역들이 좀 넓어진 거죠. 넓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기본적인 설명으로 이 가운데 3단 구조,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3단 구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구조가 이렇게 쭉 보여 있는데요. 자, 레이아웃이라는 의미는 내 블로그의 구조, 뼈대, 위치, 배열, 뭐 이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가지고 저희 뼈대를 레이아웃을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모니터입니다. 제 모니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에 배열할 거냐 좌측에 배열할 거냐,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당연히 중앙에 배열해야 되겠죠. 포스트 영역, 여기 포스팅 쓰는 영역을 보통으로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했는데 넓게가 체크가 안 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유는 위젯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넓게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글 쓰는 포스팅 영역을 넓게 하시길 원하시면 1단 구조로 바꾸시고, 그러면 위아래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고 포스팅 영역은 넓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넓게다 체크를 해주시면 포스팅 영역에 넓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포인팅 영역을 넓게 할 수도 있고 보통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단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3단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이 그냥 보통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이드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을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위젯들이 있는 쪽을. 이쪽은 사이드바 1, 이쪽은 사이드바 2. 그런데 사이드바를 펼친 상태로 넣을 거냐, 접은 상태로 넣을 거냐. 자, 한번 접은 상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접기 상태로 했습니다. 밑에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자, 분명히 이쪽과 이쪽에 위젯들이 있는데 위젯들이 하나도 다 안 보이고 다 감춰져 있죠. 여기 보면 화살표가 보입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감추어져 있는 이런 프로필도 카테고리도 그 다음에 EU 커넥트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닫아 놓으면 안 보입니다. 열어 놓으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였다가 닫아 놓으면 다시 닫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펼친 상태로 보일 거냐, 접기 상태로 보일 거냐. 자, 그 다음에 기본 메뉴, 여기 프롤로그, 블로그가 있죠. 그거를 국문으로 보여줄 거냐, 영문으로 보여줄 거냐. 자, 국문 한글로 한번 보여주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글로 보여주게 세팅을 했더니 적용을 누르시면 다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서재, 웹, 메모, 안부가 다 한글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관리로 들어가서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영문으로 체크해 봅니다. 영문으로 체크하고 나서 밑에 확인 버튼을,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 블로그로 갔더니 프롤로그, 블로그가 영문으로 보여집니다. 다 영문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거냐 아니면 한글로 표기할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영문으로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메뉴들은 다 국문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죠.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 메뉴들만 영문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뉴 사용에 대한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타이틀 부분에 타이틀이 보이죠. 여기 부분에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로필도 보이고, 프로필, 카테고리, EU 커넥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해봤더니 여기 타이틀이 없어졌죠. 여기 있는 타이틀이 이걸 해제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부분을 이렇게 접기, 이 카테고리 부분을 펼치기가 아니라 접기로 표현해 봅니다. 그 다음에 EU 커넥트도 없애면 다 안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최근 댓글을 몇 줄까지 보여주게 할 거냐, 5줄까지냐, 10줄까지냐. 저는 5줄까지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다녀간 블로그도 5줄로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적용을 눌렀더니,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자, 카테고리도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눌러야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긴 식으로 보여지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죠. 최근 댓글도 이런 식으로. 잘못 눌렀네요. 최근 댓글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열려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열려서. 그 다음에 다녀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혀서 불러주고 열려서 보여주고. 조금 전에 제가 5개로 잘못 체크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최근 댓글이라든지 그 다녀간 블로그들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몇 줄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타이틀이 안 보였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위에 보니까 타이틀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카테고리도 지금 안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펼친 상태로 놔둬야 되겠네요. 자, 이제는 타이틀을 보이게끔 세팅하고 이 커넥트도 보이게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보이고 원위의 블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열리게끔 안 해놨네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열려서 보이게끔 세팅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접기로 되어 있죠. 펼치기 적용. 그러면 카테고리가 열린 상태로 보여질 겁니다. 자, 카테고리가 열려 있는 상태로 보여지죠. 지금 메뉴가 없기 때문에 메뉴 게시판 하나의 메뉴만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열린 상태로 보여지게끔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처럼 이런 메뉴들을 활용해서 체크를 하고 설정에 따라서 이런 레이아웃들이 다 위치가 다 바뀌는 거죠. 자, 어떤 설정들이 기능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끝으로 위젯 설명을 할 텐데요. 양옆에 위젯들이 있죠. 이 위젯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위젯으로 직접 등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위젯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위젯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젯들을 제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위젯을 꺼내 볼까요? 자, 지도 위젯이 있습니다. 지도 위젯을 누르면 항상 오른쪽 요 맨 하단에 지도 위젯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지도 위젯이 없습니다. 밑에서 지도를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지도 위젯이 여기에 세팅이 됐습니다. 삭제하고 싶으면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여기 지도 위젯은 그대로 있지만 V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놔두고 지도 위젯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하단에 있었죠? 여기 지도 위젯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지도 위젯을 프로필 바로 밑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지도 위젯을 잡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지금 프로필 바로 밑에 지도 위젯을 설정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도 위젯이 프로필 바로 밑에 이렇게 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레이아웃 구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처음에 레이아웃으로 방문해서 1단 구도로 사용을 할 거냐, 2단이냐, 3단 구조로 사용을 할 거냐를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이 레이아웃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해서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들을 펼친 상태로 놓을 거냐, 아니면 보이게 할 거냐, 숨기게 할 거냐, 그다음에 몇 줄로 보이게 할 거냐, 각각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위젯들을 꺼내놓고 위치를 잘 바꿔서 레이아웃들, 이런 위젯들을 배열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그 운영자들을 위한 원희의 블로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